안녕하십니까? 2020 유레카 통계와 분석 온라인 설명회에 참석해주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본격적인 설명회 시작에 앞서 안내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2020 유레카 온라인 설명회는 약 1시간 동안 진행되며 유레카에서 제공하는 기능 및 활용법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로 구성됩니다. 설명회가 진행되는 동안 문의사항은 채팅창에 입력해 주시면 실시간으로 응답드리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상의 하단에는 방명록 링크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온라인 설명회 참석자께서는 방명록 작성을 부탁드리며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릴 예정이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 유레카 통계와 분석 온라인 설명회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들의 맞춤형 통계 파트너 유레카 통계와 분석입니다. 2020 유레카 온라인 설명회에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설명회는 코로나19의 확산 방지와 더 많은 분들의 편리한 참석을 위해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유레카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주요 기능들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유레카 통계와 분석은 선생님 맞춤형 통계 패키지입니다. 온라인 설문조사와 통계 분석, 그리고 수업에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통계 관련 자료를 생성 혹은 사용하실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용하시다 어려움이 있으시면 언제든 유레카의 1:1 지원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재 유레카 통계와 분석은 전국 13개 시도의 교육청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가입된 지역 소속의 교원, 교직원, 학생은 유레카의 모든 기능을 모두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유레카에서 제공하는 주요 기능은 설문조사와 통계 분석입니다. 먼저 유레카 온라인 설문조사는 손쉬운 생성 및 관리가 가장 큰 특징입니다. 한번 온라인 조사를 만드시면 두 번째부터는 모든 기능을 어려움 없이 사용하실 수 있을 정도로 직관적인 구성을 자랑합니다. 또한 실시간 응답 모니터링과 함께 빈도표, 원자료, 코드북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통계 분석 시스템으로 자동 연계되어 간편하게 분석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교직원 인증 시스템을 도입하여 교직원, 교원 대상의 조사 수행 시 보다 높은 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온라인 통계 분석입니다. 유레카 통계와 분석이 다른 온라인 설문조사 시스템과 가장 차별성을 지닌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프로그램 설치 없이 빈도 분석, 기술 통계와 같은 기초 분석에서 회귀 분석까지 모두 가능합니다. 앞서 설문조사의 특징으로 말씀드렸지만 온라인 통계 분석은 유레카 온라인 설문조사와 연동되어 손쉬운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만일 유레카에서 온라인 설문조사를 하지 않으셨더라도 엑셀 형식의 소장하고 계신 원자료를 업로드해서 분석 가능합니다. 이와 더불어 유레카 통계 분석 프로그램인 이스트 3.0 버전 업그레이드를 통해 분석 결과를 다양한 형식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학교에서 가장 많이 쓰시는 한글 파일도 지원하고 있으니 편리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유레카에 대한 간략한 소개에 이어 다음으로는 유레카의 주요 기능 첫 번째인 설문조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유레카 설문조사 이용 방법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레카 메인에 보시면 두 번째 설문조사 메뉴가 있습니다. 이 설문조사 메뉴를 클릭해 보시면 4가지의 게시판이 있습니다. 교육과정 평가용, 연구용, 업무용, 그리고 수업 실습용, 교직원 인증 이렇게 4개의 게시판이 있는데요. 각 이용 방법은 모두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이제 이용 목적에 맞는 각각의 게시판을 선택해서 등록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다만 몇 가지 차이점은 좀 있습니다. 이 교육과정평가용 설문조사에는 교육과정평가 설문조사에 많이 쓰이는 설문항이 DB로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은 교육과정 평가용에만 들어있고요. 그리고 교직원 인증 게시판은 이 PKI 인증 후에 설문에 응답할 수 있는 기능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혹시 이제 교직원 인증을 하고 응답해야 되는 설문조사를 하셔야 된다면 이 교직원 인증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럼 수업 실습용 게시판을 클릭을 해서 이제 게시글을 한번 등록해 보겠습니다. 게시판 선택 후에 설문조사 목록들 밑으로 내려보면 등록하기라는 빨간색 버튼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을 하면 이렇게 개요를 입력하는 화면이 나타나는데요. 각 항목에 맞는 정보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조사자와 관리자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요. 조사자에는 성함이나 소속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관리자 비밀번호도 설정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 관리자 비밀번호는 반드시 설문조사를 등록하는 관리자 선생님만 알아야 하는 비밀번호입니다. 설문조사의 모든 관리에 이용되기 때문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메일과 연락처를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메일과 연락처는 실제 설문조사에 기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연락을 받으실 수 있는 정보를 입력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조사 기간을 설정해 주시면 되는데요. 조사 기간도 응답을 받을 기간을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은 일주일 정도로 기입을 해봤습니다. 조사명에는 설문지의 제목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지금은 유레카 설문조사 실습이라고 제목을 넣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조사명 비공개 체크박스가 있습니다. 이 조사명 비공개를 클릭을 하시면 조사명 비공개 게시글입니다 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조사 제목을 리스트 화면에서 노출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기관명을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요. 기관명에는 선생님의 소속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사 소개에는 설문지의 전반적인 소개와 그리고 설문 유의사항 등을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요. 지금은 간단하게 안녕하세요. 유레카 설문조사 실습용 조사입니다 라고 입력을 해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설문지의 배경을 꾸밀 수 있는 테마 선택입니다. 테마 선택에서 이 빨간색 테마 선택을 클릭하시면 설문지 배경에 들어갈 테마를 미리 보고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왼쪽에 보이시는 이미지 10개 중에 마음에 드는 것이 있으시면 하나를 클릭하시면 오른쪽에 미리 보기 화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드는 이미지가 있으시면 테마 선택을 클릭하시면 되고요. 그 밑에 보시면 테마 색상이라고 있습니다. 이 테마 색상의 이 빈 네모칸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색상 팔레트 화면이 나타나는데요. 여기서는 이미지가 아니라 단일 색상으로 배경을 꾸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드시는 색상이 있으시면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테마와 테마 색상은 둘 중에 한 가지만 적용이 되니까 더 마음에 드시는 배경으로 꾸며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조사 대상을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요. 조사 대상은 교직원, 학생, 학부모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이 이외의 대상으로 하실 때에는 기타를 선택을 하시고 직접 기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교직원이라고 체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응답 및 중복 검증이라는 기능인데요. 이 기능은 조사 개요 등록에서 가장 많은 질문이 나오는 항목입니다. 일단 이 기능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면 한 사람이 여러 번 응답하지 못하도록 하는 기능입니다. 다만 주의해 주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IP로 설정을 하신다면 컴퓨터실이나 미디어실 같이 이런 공공장소는 동일한 IP로 반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을 컴퓨터실에 모아놓고 다 같이 진행을 하는 등의 조사는 이 IP 방식은 추천드리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학번 4번으로 할 경우에는 어느 한 사람이 처음에 응답을 할 때는 1학년 1번이라고 응답을 했다가 두 번째 응답을 할 때는 1101 이렇게 숫자로만 입력을 한다면
시스템상에서는 같은 사람이라고 인식을 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복 응답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입력 규칙을 공지해 주시는 것이 좋은데요. 저희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기타로 체크를 하시고 사용하시고자 하는 방법을 써주신 다음에 반드시 예시를 적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학번이 1학년 1반 1번일 경우에 1101 이라고 적어달라라는 예시를 적어주시는 것이 좋고요. 이렇게 기타에다가 적어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조사 소개에도 한 번 더 공지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설문조사를 배포하실 때 공문이나 안내문 같은 것들을 발송을 하신다면 그곳에도 이렇게 입력 규칙을 한 번 더 고지해 주시면 응답자분들이 더 올바르게 응답을 하면서 선생님께서는 이 응답 및 중복 검증 기능을 더 잘 활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다음으로는 접근 제한 비밀번호입니다. 이 접근 제한은 내가 설정한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만 설문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인데요. 접근 제한 비밀번호를 설정을 하셨다면 반드시 설문지를 배포하실 때 비밀번호도 같이 안내를 해주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설문항 번호 표시입니다. 설문항 번호 표시를 체크하시면 각 문항의 번호가 자동적으로 입력되지만 표시 안함으로 설정을 하신다면 직접 문항 번호도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설문지 공개 여부입니다. 설문지 공개 여부에서 공개로 설정을 하시면 설문 게시판 리스트 화면에서 다른 이용자들이 내 설문지를 열람을 할 수가 있는데요. 공개를 선택을 하셨다고 해도 다른 분들이 설문지만 열람을 할 수가 있지 그 설문에 대한 응답이나 결과 확인 등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내 설문지를 보는 게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비공개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설문지 응답수 제한이라는 기능인데요. 예를 들어서 내 설문조사는 100명의 응답만 받을 거다라고 하신다면 숫자 100을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실제로 101번째 응답자부터는 응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해진 사례수가 있거나 선착순 설문조사 하실 때 이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각 항목마다 모든 정보를 입력하셨다면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설문조사 게시글이 등록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화면이 이동이 되고요. 이 화면은 앞으로 관리자 화면이라고 지칭을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게시글 등록하는 것을 보여드렸으니까요. 다음은 설문항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문항 작성은 만들기 수정으로 들어가서 하시면 되는데요. 만들기 수정을 클릭하면 이렇게 설문항 작성을 할 수 있는 화면이 하나 더 나타납니다. 유레카에서는 7가지의 문항 유형과 그리고 2가지의 부가 기능을 제공해드리고 있는데요. 문항 유형을 선택해서 한 문항씩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먼저 단일 선택형이라는 걸 먼저 해보겠습니다. 단일 선택형을 클릭하시면 되고요. 단일 선택형은 질문의 보기 중 응답자가 하나의 보기만 선택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문항 유형입니다. 그럼 성별을 물어보는 문항을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명에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라고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밑으로 보시면 필수 여부라고 있습니다. 필수 여부를 한번 클릭을 해서 보시면 필수, 선택, 조건 이렇게 3가지의 옵션이 있는데요. 필수는 반드시 응답해야 하는 문항일 경우에 지정해 주시면 되고요. 선택은 반드시 응답하지 않아도 되는 문항일 때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조건은 특정 응답자만 응답하게 하려고 할 때 조건을 설정해 주시면 되는데요. 쉽게 설명드리면 필터링 문항,
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조건 설정하는 건 선생님들이 조금 어려워하셔서 제가 요 단일 선택형을 입력을 해보고 그 뒤에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항은 일단 필수로 선택을 하겠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보기를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성별이니까 보기의 수는 2개겠죠. 그래서 숫자 2를 입력하고 보기 입력을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보기를 입력하는 칸이 생성이 됩니다. 이제 보기 1에 남자, 보기 2에 여자라고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옆에 보시면 자유응답형 추가라고 있습니다. 이 자유응답형 추가는 보기에 기타가 있을 때 직접 그 기타 의견을 작성할 수 있는 칸을 만들어주는 기능인데요. 그럼 한번 보기의 수를 3개로 바꿔서 보기 3이 기타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고요. 보기 3에 기타를 작성해주고 자유응답형 추가를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하단에 저장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성별을 묻는 문항이 만들어져 있고요. 보시면 제가 3번에 기타를 넣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칸이 만들어져 있죠. 아까 자유응답형 추가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응답자들이 기타에 해당하는 의견을 쓸 수 있게끔 칸을 만들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문항으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조건 옵션을 설정하는 법을 자세하게 알려드린다고 했었는데요. 보시면 이 문항은 남자인 경우에만 응답할 수 있는 문항입니다. 그래서 질문명이 다음 중 가장 좋아하는 국기 종목을 선택해 주세요. 남자만 응답. 이런 문항을 만들어 본다고 가정을 할 때 필수 여부에서 조건으로 설정을 하고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보기 박스가 생성이 됩니다. 여기서 기준이 되는 문항을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요. 쉽게 말씀드려서 상위 문항을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 상위 문항이 성별을 묻는 문항이었습니다. 그래서 문 1, 당신의 성별을 묻는 문항의 응답이 그러면 두 번째 네모 박스가 이렇게 생성이 되는데요. 두 번째 네모 박스를 클릭을 하면 이 상위 문항에 대한 보기가 나옵니다. 이 상위 문항의 보기가 남자와 여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문항은 남자만 응답하는 문항이기 때문에 남자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네모 박스에서는 선별 기준이 되는 문항을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네모 박스에서는 응답을 받고자 하는 보기를 선택해 주시면 성별이 여성일 경우 여자를 클릭을 하면 이 문항이 비활성화가 되고요. 성별에서 남자를 클릭을 하면 이 문항이 활성화가 됩니다. 이렇게 조건을 이용해 주시면 되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복수 선택형 문항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수 선택형 문항을 클릭해 주시고요. 복수 선택형 문항은 질문의 보기 중에 응답자가 여러 개의 보기를 선택할 수 있는 문항 유형입니다. 이 문항은 쉽게 가장 좋아하는 동물을 묻는 문항을 한번 물어볼게요. 그럼 질문명에 다음 동물 중 좋아하는 2가지 선택하세요.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기를 만들어 주어야겠죠. 보기는 4가지로 해보겠습니다. 숫자 4를 입력하시고 보기 입력 클릭해 주시면 보기 1에 강아지, 보기 2에 고양이, 보기 3에 호랑이, 보기 4에 사자로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보시면 복수 선택형은 선택 방식이라는 걸 하나 더 설정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이 첫 번째 네모 박스를 클릭해 보시면 제한 없음, 최대 선택, 최소 선택, 정확 선택 이렇게 4가지의 옵션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알려드리면 이 제한 없음은 응답자가 원하는 개수만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 3개는 개수를 각각 지정을 해주어야 되는데요. 최대 선택은 최대 몇 개까지 선택하도록 할 건지 우리가 지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반대로 최소 선택은 최소 몇 개 이상부터 선택하도록 할 건지 그 개수를 지정해 주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정확 선택은 내가 정한
내가 지정해준 개수만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만들었던 문항을 한번 보면 다음 동물 중 좋아하는 두 가지를 선택하라고 되어 있었어요. 이거는 꼭 반드시 두 개만 선택하라는 문항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선택 방식에서 정확 선택으로 클릭을 하시고 옆에 두 번째 박스에서 두 개로 선택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제 다 완성이 된 건데 복수 선택형에서 한 가지 더 알려드려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복수 선택형의 경우에는 빈도표 그래프는 제공이 됩니다. 하지만 통계 분석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라고 적혀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만약에 선생님들께서 통계 분석을 하셔야 되는 문항이라면 복수 선택형보다는 우선순위형으로 만드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일단 얘는 저장 버튼 클릭해 주시고요. 이렇게 2번 문항에 저희가 지금 만들었던 복수 선택형 문항이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선순위형을 만들어 볼게요. 우선순위형을 위에 문서 작성 유형에서 클릭해 주시고요. 우선순위형은 제시된 보기를 우선순위대로 선택할 수 있는 문항 유형입니다. 그럼 저희가 복수 선택형과 조금 비교를 해드리기 위해서 동일한 문항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질문명에 다음 동물 중 좋아하는 순서대로 두 가지 선택하세요 라고 해보겠습니다. 우선순위는 순위를 매겨서 응답을 하는 거기 때문에 좋아하는 순서대로라는 게 하나 더 추가가 됐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보기도 4개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보기 1에 강아지, 보기 2에 고양이, 보기 3에 호랑이, 보기 4에 사자로 똑같이 만들어 보았고요. 그리고 이제 우선순위형에서는 순위 개수를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순위 개수에서 2개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우선순위형의 순위 개수는 2개부터 보기의 개수만큼 순위를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보기가 4개이기 때문에 순위 개수를 4개까지 지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저희는 2개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우선순위형도 이렇게 간단하게 만드실 수가 있고요. 이제 이렇게 저장 버튼 클릭을 해주시면 되고요. 우선순위형이 이제 1순위, 2순위별로 선택할 수 있는 우선순위형 문항이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매트릭스형이라는 문항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매트릭스 문항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세부 질문이 있지만 보기 척도는 동일할 때 묶어서 만들 수 있는 문항 유형입니다. 매트릭스형을 클릭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질문명을 마찬가지로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질문명에는 세부 질문을 포함할 수 있는 질문명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아까 예시 문항처럼 시설의 만족도를 묻는 문항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다음 시설의 만족도는? 이라고 질문명에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세부 질문도 간단하게 2개로 해볼게요. 세부 질문 수에 숫자 2를 입력하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세부 질문을 입력할 수 있는 칸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질문 1에 교실, 질문 2에 급식실 이라고 해보겠습니다. 보기 내용은 5점 척도로 해보겠습니다. 보기의 수에 숫자 5를 입력하고 확인 버튼 클릭해 주시면 되고요. 보기 1부터 보기 5까지 순서대로 부정적인 것부터 나열을 하겠습니다. 보기 1에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보기 2에 만족하지 않는다. 3에 보통이다. 보기 4에 만족한다. 보기 5에 매우 만족한다. 라고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부정적인 것부터 긍정적인 순으로 입력을 했는데요. 만약에 거꾸로 보기 1에 매우 만족한다라고 했다면
통계 분석을 할 때 역코딩이라는 작업을 한번 해야 되는데요. 보기 1이 1로 코딩이 되기 때문에 1을 5로 바꾸고 2를 4로, 4를 2로, 5를 1로 바꿔야 되는 역코딩이라는 작업을 한번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만든 것처럼 보기 1에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처럼 부정적인 내용이 보기 1에 오고요. 그리고 보기 5에 긍정적인 내용으로 입력을 해 주어야 통계 분석을 하실 때 수월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트릭스형도 보기까지 입력을 해주셨다면 저장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되고요. 4번 문항에 이런 식으로 매트릭스형 문항도 완성이 되어집니다. 다음은 서술형 문항을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서술형 문항은 응답자가 자유롭게 답변을 기재하는 문항 유형입니다. 그래서 기타 의견이나 어떤 건의사항 같은 것들을 받을 때 많이 이용이 되는데요. 저희도 그러면 질문명에 기타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서술형의 경우에는 응답자들이 꼭 응답을 안 해도 되는 문항의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이런 것처럼 건의사항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문항의 경우에는 선택으로 선택을 해서 이제 응답자들이 꼭 이 문항을 응답하지 않아도 응답 완료를 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제 필수라고 선택을 하시면 어떤 뭐 의미 없는 글자라도 적어야 응답 완료가 되기 때문에 조금 응답자들에게 불편함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설문지든 간에 응답자들에게 불편을 주면 그게 응답률에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응답자들이 편하게 응답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것이 좋은데요. 그래서 저는 이런 문항이면 선택으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필요에 따라서 필수 여부를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응답 유형을 하나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응답 유형은 단문은 200자, 장문은 7000자까지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더 원활하게 받을 수 있는 응답 유형으로 선택을 하셔서 저장 버튼 클릭해 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5번 문항에 이렇게 서술형 문항도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문항 유형 중에 설문 DB라는 걸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설문 DB는 교육과정 평가용에만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제 교육 때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수업 실습용 게시판에도 들어있긴 하지만 실제 설문을 하실 때에는 교육과정 평가용 게시판을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설문 DB를 클릭하면 문항 유형처럼 동일한 팝업 화면이 또 나타나는데요. 보시면 사용하시고 싶은 문항이 있으시면 하나 선택을 하신 다음에 그 문항의 척도도 3점으로 할 것인지 5점으로 할 것인지 선택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선택을 하시고 등록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내 설문지로 가져갈 수 있는 기능입니다. 제일 밑으로 들어가지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설문 DB에서 불러온 문항일지라도 옆에 수정 버튼을 클릭하시면 얼마든지 질문명이나 보기 등을 수정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부가 기능에는 주성문과 이미지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주성문은 문항 사이에 기술하는 설명이나 안내 문구들을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성 내용으로는 다음은 인구통계학적 질문입니다. 라고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입니다. 라고 주성문을 하나 넣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장 버튼 클릭해 주시면 되고요. 맨 밑으로 주성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구통계학적 질문입니다. 라는 문항을 구분하는 주성문을 넣어 주었는데요. 이거를 1번 문항이 저희가 성별을 묻는 문항이었기 때문에 그 1번 문항 위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항의 순서를 조정을 하실 때는 옆에 보이시는 이 순서,
박스를 이용해 주시면 되는데요. 지금 7번에 들어가 있는 이 주성문을 1번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7을 1로 바꿔주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주성문이 맨 위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항들의 순서를 조정하실 때는 이렇게 이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다음으로 이미지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를 넣으실 때에는 이 이미지를 이용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 질문명에도 이미지를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리면 질문명에 이 콤보 박스를 보시면 이미지라고 되어 있는 이 아이콘 모양을 클릭을 하시고요. 이 이미지를 업로드하는 이 탭에서 업로드 탭으로 먼저 들어가 주셔야 됩니다. 업로드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파일을 선택할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파일 선택을 클릭을 해주시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사용하시고 싶은 사진이 있으시면 그 사진을 선택을 하시고 열기를 클릭을 하시고 반드시 서버로 전송이라는 버튼을 한번 클릭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미지를 서버에 업로드하였습니다 라는 창이 한번 나타나면 확인 버튼 클릭해 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이미지가 들어가 있는 것을 미리 보기를 한번 확인하실 수가 있고, 좀 너무 큰 것 같다라고 하시면 너비와 높이에서 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확인 버튼 클릭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질문명에도 이미지도 넣으셔서 더 유용하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화면에서 저희가 순서 조정하는 것도 알려드렸고요. 그리고 수정에서 수정하실 수 있는 거 알려드렸고, 복사하는 걸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복사는 이제 이 해당 문항을 복사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이런 매트릭스 문항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설문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매트릭스형을 클릭해서 문항 작성을 하셔도 되지만,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놓고 그 문항을 복사 버튼을 누르시면 바로 복사가 되어지는데요. 그러면 이제 수정으로 들어가셔서 세부 질문만 바꿔서 쭉 계속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복되는 문항들이 나올 때 복사를 이용을 하셔서 더 편리하게 이용을 해주실 수가 있고요. 옆에 보시면 삭제 버튼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항을 만들었지만 잘못 만들었거나 아니면 이제 필요 없는 문항이 생길 수도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간단하게 이 문항의 삭제를 버튼을 클릭하면 문항을 삭제도 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문항 작성하는 것을 쭉 알아보았고요. 이제 설문지 관리하고 그리고 이제 배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면을 저희가 이제 관리자 화면이라고 지칭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관리자 화면에서는 이제 설문조사에 대한 개요 수정, 그리고 설문지 수정, 조사 여부 변경, 결과 분석 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설문조사 개요에 대한 수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설문조사 개요 수정은 지금 중간에 보이시는 이 빨간색 개요 수정 버튼을 클릭해서 수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설문조사 개요에 대한 부분은 조사 중에도 응답자가 들어와도 얼마든지 수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수정을 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이제 수정을 하시고 하단에 수정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개요 수정 옆에 보시면 복사하기라고 보이실 거예요. 이 복사하기는 이 게시글 자체를 복사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 복사하기는 1학기에 했던 조사를 2학기에 하실 때 사용이 되고요. 또 이제 학부모용으로 만든 설문지를 학생용으로 하나 더 만드셔야 될 때, 이럴 때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설문지 제목 앞에 복사라고 붙여진 채로 복사가 되어집니다. 그럼 복사하기 옆에는 삭제하기라고 있는데요. 이 삭제하기는 게시글 자체를 삭제하는 기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게시글의 관리자분이 직접 삭제하기를 하시면 저희도 복구를 못 해드리기 때문에 상당히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밑으로 내려보시면
설문항 작성을 하기 위해서는 이 만들기 수정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지금은 응답자가 0명이기 때문에 만들기 수정으로 들어가집니다. 근데 이제 이 응답자 현황에서 응답자가 1명이라도 들어오게 되면 이 만들기 수정으로 들어가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배포하시기 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옆에 설문지 보기에는 응답자들이 응답하게 되는 설문지의 형태를 미리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으로 내려보시면 설문지 보기에는 설문지 인쇄와 다운로드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조사 여부를 변경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실제 설문조사 설정된 기간이 끝나게 되면 이 부분이 조사 완료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설문조사 기간이 남아있을 때에는 조사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조사 중이라고 되어 있는 게시글을 나는 이제 응답자를 그만 받고 싶다 라고 하시면 조사 여부 변경하기를 클릭하시면 조사 완료로 바로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응답자 수 확인하기인데요. 실시간으로 조사 완료된 설문 응답자의 수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 그 리스트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응답자 수 확인하기를 클릭해보면 이런 식으로 지금은 0명이기 때문에 리스트가 없지만 이곳에 이제 설문에 응답된 리스트들이 쭉 쌓이게 되고요. 지금 보시면 여기에 중복 검증으로 했던 학번이 여기 들어와 있습니다. 중복 검증을 하신다면 그 데이터들이 이 응답자 현황에서 보실 수가 있고요.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설문 배포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설문조사 개요 등록만 하게 되면 이 화면이 나타났습니다. 그럼 보시면 등록과 동시에 이 단축 URL과 설문조사 바로가기 URL 그리고 이 QR코드가 제공이 되는데요. 선생님들께서도 배포를 하실 때 뭐 SNS, 모바일 메신저 아니면 공문에 이 설문조사 바로가기 URL이나 QR코드를 첨부시키실 수만 있으면 어떤 매체를 사용하시든지 충분하게 배포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응답자들은 별도로 유레카에 로그인 없이 바로 설문지로 이동이 돼서 응답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배포까지 모두 알려드렸고요. 이제 설문조사 결과 확인을 해보는 것과 그리고 이제 통계 분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문조사를 마치셨다면 통계 분석 방법에 대해 한번 알아볼게요. 설문조사에 응답자가 생기셨다면 설문을 마친 후뿐만 아니라 설문 중간에도 통계 분석이 가능합니다. 응답의 결과를 확인하기 전에 한 가지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중복검증을 사용하셨다면 받으신 중복검증의 내용이 있을 거예요. 이 내용은 응답자 수 확인하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중복검증의 내용을 다운받으실 수도 있고 테스트하신 응답이거나 혹은 불성실한 응답의 경우 이곳에서 응답을 지워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응답 내용 전체 삭제 버튼을 클릭해서 모든 응답의 내용을 지워줄 수도 있습니다. 이때 한번 지워진 설문 응답의 경우 서버 자체에서 지워지기 때문에 저희도 복구를 시켜드릴 수 없습니다. 응답을 지우시기 전 한 번 더 고심하신 후 응답을 지우시기 바랍니다. 이제 응답의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응답 결과는 결과 분석에 통계 분석하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같은 결과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빈도와 그래프를 확인할 수 있고 위에 보이는 그래프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해서 모든 그래프를 일괄적으로 받아줄 수도 있습니다. 서술형 응답의 경우 응답 내용 확인 버튼을 클릭해서 각각의 응답자들이 작성한 내용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모든 결과는 위에 빈도표 버튼을 클릭해서 엑셀 파일로도 받아줄 수 있습니다.
빈도표를 한번 받아볼게요. 빈도표 버튼을 클릭하시면 호환성에 대한 경고 문구가 한 가지 나오고요. 여기서 예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앞서 통계 분석하기에서 확인한 모든 결과가 동일하게 엑셀 파일로 받아지게 됩니다. 우리가 서술형으로 받았던 내용들까지도 모두 이곳에 저장이 되게 됩니다. 이 빈도표의 경우 인쇄를 해서 중간보고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설문응답 중간중간에 어떻게 응답이 되고 있는지 확인하시는 용도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원자료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빈도표 옆에 있는 원자료를 클릭하면 한 칸에 하나의 응답이 들어있는 원자료를 받아줄 수 있습니다. 종종 우리가 직전에 확인한 빈도표와 지금 이 원자료를 혼동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원자료는 지금처럼 한 칸에 하나의 응답이 들어있는 경우를 원자료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빈도표는 이미 빈도 분석의 결과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통계 분석을 사용할 수 없고 통계 분석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원자료가 필요합니다. 이 원자료는 지금처럼 숫자의 형태로 입력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은 1번 문항은 어떤 걸 물어본 문항인지, 보기의 내용은 어떤 것인지를 잘 알 수 있지만 나중에 이 자료를 다시 보게 된다면 문항은 어떤 걸 물어본 것인지 또 보기의 내용은 무엇인지 알 수 없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사용하는 것이 코드북입니다. 원자료 오른쪽으로 있는 코드북을 클릭하시면 지금처럼 각 문항에 대한 정보와 보기의 정보, 그리고 서술형이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도 함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자료를 저장해 두시는 경우에는 이 코드북도 함께 저장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에는 통계 분석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설문조사 중간 혹은 설문조사를 마친 후에 언제라도 통계 분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통계 분석은 결과 확인에 통계 분석 3.0을 클릭해주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스텝 3.0이라는 페이지로 넘어오게 되고 이곳에서는 기술 통계량부터 빈도 분석, 그리고 회계 분석까지 다양한 종류의 통계 분석이 가능합니다. 분석의 예시로 앞서 본 결과인 빈도 분석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 설문에서 성별이었던 1번 문항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왼쪽 메뉴에서 통계 분석을 선택해 준 다음 우리가 사용할 분석인 빈도 분석을 선택해 줍니다. 다음으로 통계 분석할 변수인 성별 문항을 아래에 선택 변수로 내려준 다음 그래프는 선택해도 되고 선택하지 않아도 되지만 저는 막대 그래프로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분석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면 됩니다. 팝업이 해제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결과 화면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때는 팝업을 항상 허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와 같은 결과 화면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봐왔던 빈도의 결과와 동일한 결과가 나타나게 되고 이런 분석의 결과는 위에 보이는 저장 버튼을 클릭해서 한글이나 엑셀, PPT 혹은 PDF와 JPG 같은 이미지 파일로도 다운받아 줄 수 있습니다. 한글 형태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글을 선택해 주시고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우리가 앞서 확인한 분석의 결과를 그대로 한글 파일로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보고서를 작성하시는 경우에는 다운받으신 파일에 내용만 추가해서 간단히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유레카에서는 통계 분석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 존재합니다. 처음으로 방금 진행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통계 분석을 진행하는 방법 한 가지와
오프라인 설문으로 응답을 받은 경우 해당 조사의 원자료를 엑셀 파일로 저장한 뒤 업로드해서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원자료 업로드하는 것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레카의 자료를 업로드하실 때는 몇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온 예시 파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처음으로 첫 줄에는 숫자와 문자 어떤 것이 있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줄부터 숫자만 입력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작성된 원자료에는 빈칸이 없어야 합니다. 만약 빈칸이 있을 경우 99 혹은 999와 같이 특이값을 넣어 결칙값으로 지정을 해주어야 합니다. 이 자료를 가지고 업로드해서 분석 화면까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유레카에서 세 번째 메뉴인 통계 분석 메뉴 중 내 자료 분석하기로 들어가 주도록 하겠습니다. 내 자료 분석하기와 수업 효과성 분석의 기능상의 차이는 없고 하나는 원자료를 만드는 방법이 다른 하나에는 사전 사후 분석을 하기 위한 자료 만드는 방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통계 분석의 각 메뉴로 들어오셨다면 화면 가운데 있는 돋보기 모양을 클릭해 준 다음 가지고 있는 파일을 업로드해 준 뒤 분석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면 됩니다. 유레카에서 엑셀 파일에 오류가 있는지 먼저 검증을 받은 뒤 다시 한번 분석하기 3.0을 클릭하면 온라인 설문조사에서와 동일한 통계 분석 페이지로 넘어오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수업 활용 메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유레카에서는 설문조사와 통계 분석뿐만 아니라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생성된 통계 자료와 조사 자료를 수집, 가공, 보존하고 있습니다. 이 수업 활용에서는 해당하는 자료들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수업 자료 중 통계 자료는 통계청이나 교육통계 서비스 등에서 제공 중인 통계 자료가 포함되고 있고 조사 자료에서는 아동 청소년 조사 자료나 가치관 조사 등 각종 설문조사의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통계 자료 혹은 조사 자료는 선생님들 또는 학생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업 활용에서 선생님은 수업방을 만들고 학생들에게 과제물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제출된 과제물들에 대해 선생님의 의견을 적고 평가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생 메뉴에서는 학생들이 과제물을 작성하고 또 선생님께서 만드신 수업방에 과제물을 제출할 수도 있고 평가가 끝난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작성해 주신 평가의 코멘트와 점수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유레카에서는 유레카 탐구보고서와 자유탐구보고서 또 4가지 업로드 이렇게 3가지 유형으로 과제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각 보고서의 유형을 클릭하면 해당하는 유형의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유레카 탐구보고서만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레카 탐구보고서를 클릭해 주시고 통계 자료에서 한 가지, 설문조사 자료에서 주제를 한 가지 선택해 준 다음 자료 선택으로 넘어가 줄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내가 원하는 자료를 한 가지씩 선택해 준 다음 보고서 작성을 클릭하게 되면 보고서의 제목을 입력할 수 있고 내가 선택한 자료들을 전체적으로 다 볼 수도 있지만 내가 원하는 자료들만
뽑아서도 데이터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내가 선택한 자료에 따른 그래프가 나타나게 되고 이 그래프를 토대로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성된 보고서는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해서 선생님께서 설정하신 수업방의 정보를 토대로 해당하는 수업방의 과제물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평가가 완료된 보고서의 경우 선생님의 코멘트와 점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유레카 설명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2020 유레카 통계와 분석 온라인 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더욱 자세한 사용 방법을 원하시는 분은 유레카 유튜브 채널에 동영상 매뉴얼 및 홈페이지에 제공되는 이용 매뉴얼과 유레카 활용 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4시까지 질의응답은 계속되오니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채팅창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